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집 안은 고요했죠.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세수를 하려고 손을 올렸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손은 이미 수건을 향해 뻗었는데 거울 속의 손은 아직 세면대 위에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시차가 있었다는 거려. 눈을 비볐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자주 깼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려. 남편의 회사는 프로젝트 막바지라고 했어요. 매일 밤 11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아니, 잠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도 계속 눈이 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한 소리요. 욕실 쪽에서 들려왔어요. 처음엔 수도관 소리려니 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밤이 되면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랐어요.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어요. 남자의 목소리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남편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깼어? 미안. 조용히 들어왔는데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 욕실에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방금 들어왔어. 왜? 아무 소리 안 들었어? 욕실에서. 남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어요. 물소리. 수도꼭지 잠근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가 봐. 자자.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금방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을요. 하지만 며칠 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침실로 와서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든 걸 확인한 후야 어딘가로 갔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남편은 욕실로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요. 어둠 속에서 욕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남편의 실루엣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10분은 지났을 거예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궁금했지만 무서웠어요. 왜 남편이 한밤중에 불도 켜지 않고 욕실에 있는 건지요. 마침내 남편이 나왔어요. 여전히 불을 켜지 않은 채로요. 남편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제 옆에 누웠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호흡이 거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물어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자기, 어제 새벽에 욕실 갔었어?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봤어요. 응? 아니, 잠결에 물 마시러 부엌 것 같은데. 왜? 아니, 그냥 문 여닫는 소리 들린 것 같아서. 꿈 꾼 거 아니야? 너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려. 분명히 욕실에 갔었어요. 한참 동안 있었고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서 제가 잔 걸 확인하고 불을 끄고 욕실에 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요. 낮에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바로 배송됐죠. 생각보다 작았어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요. 설치도 간단했어요.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저는 욕실 문 앞 복도, 천장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욕실 내부는 아니지만 욕실 문과 그 앞 공간은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고 녹화도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 깨어 있으면 안 됐거든요. 자는 척해야 했어요. 새벽 2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깊이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침실로 들어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CCTV 앱을 켰어요. 화면에 남편이 보였어요. 복도에 서서 욕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불은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욕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빛 때문에 윤곽만 겨우 보였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거울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에 댔어요. 손끝으로 거울 표면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어요.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편히 쉬어.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남편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거울에 대고요. 그때였어요. 화면 오른쪽 구석, 거울의 반사각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사람의 형체 같았어요. 여자 같았어요.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하지만 욕실 안에는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거울 속에만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계속 거울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욕실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거울이었어요. 세면대 위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요.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거였어요. 원래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할 것 없는 거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울 가장자리를 살펴봤어요.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드라이버를 가져와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지막 나사를 풀었을 때 거울이 살짝 앞으로 기울었어요.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벽과 거울 사이에요. 조심스럽게 거울을 드러냈어요. 무거웠지만 간신히 옆으로 치워놓았어요. 벽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테이프로 붙여진 뭔가가 있었어요. 사진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였어요. 결혼식장이었어요.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팔을 잡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요.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지은. 지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그리고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을요. 지은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일까요? 아니면 그날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느 때처럼 다녀왔어 하고 말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어디서? 거울 뒤에 있었어. 대체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말해봐. 이 여자가 누구냐고.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 아내였어. 뭐, 전처야. 그 사람은 내 전처였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전처라니. 너 결혼한 적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니, 말할 수 없었어. 왜?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5년 전에 죽었거든. 그 사람이.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은이랑은 대학 때 만났어. 30살에 결혼했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지은이는 불안증이 심했어. 내가 조금만 늦어도 계속 전화했고, 어디 가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어. 처음에는 애정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숨 막힐 정도로.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매일 싸웠어. 나는 답답했고, 지은이는 불안했고, 악순환이었어. 그래서 그날도 싸웠어. 심하게. 나는 소리쳤어. 제발 그 집착 좀 그만해. 도대체 뭘 믿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버렸어. 문을 쾅 닫고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욕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끊겼어요. 거울이 깨져 있었어.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지은이가 쓰러져 있었어. 손목에서 피가. 저는 숨을 멈췄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후였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소리치고 나가버렸으니까. 지은이는 혼자 남겨졌고 불안했을 거고 그래서 거울을 깬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 거울에 부딪혀서 깨졌고 그 파편에 하지만 나는 알아. 일부러였다는 거. 지은이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 그 후로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어.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던 곳이었거든. 거울도 새로 달았어. 똑같은 자리에. 그리고 지은이의 사진을 그 뒤에 붙였어. 마치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밤 거울 앞에 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들어줄 리 없지만 그래도 계속 말했어.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말해? 전처가 자살했다고? 그것도 내 잘못으로? 너도 떠날까봐 두려웠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어요. 그럼 거울 속에 보였던 여자는 뭐? CCTV에 찍혔어. 거울 속에 여자가 보였어. 너는 못 봤겠지만
남편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지은이야. 분명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약속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새벽에 거울 앞에 서지 않기로요. 저도 이해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아픔을요. 거울을 떼어낼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은 조용했어요. 남편도 약속을 지켰어요. 새벽에 욕실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은 깨끗했어요. 물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어요. 저는 거울을 닦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 거울 닦았어? 아니, 너 안 닦았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가 닦은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욕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욕실 문 앞까지 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요. 그리고 속삭임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일까요? 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열어야 할까요? 안을 봐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결국 돌아섰어요.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음 날 낮, 저는 다시 욕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어요. 평범한 제 얼굴이요.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 속의 제가 진짜 저와 똑같은가요? 눈을 깜빡였어요. 거울 속의 눈도 깜빡였어요. 손을 들었어요. 거울 속의 손도 들렸어요. 웃었어요. 거울 속의 입도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미묘하게요. 거울 속의 눈이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같았어요. 아니, 외로움이었어요. 지은 씨?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거기 있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제 표정이 변했어요. 더 슬퍼 보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데려간 것 같아서. 거울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눈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거울이 흐려졌어요. 김이 서린 것처럼요. 하지만 욕실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김 사이로 글씨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요.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요.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글씨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거울이 다시 맑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사라졌어요. 새벽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거울도 더 이상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떠난 걸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예전처럼 지내요. 아니, 어쩌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비밀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거울 앞에 서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욕실을 지나갈 때 거울을 슬쩍 쳐다봐요.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저도 그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보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쳐다봐요. 하지만 보이는 건 저뿐이에요. 평범한 제 얼굴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이사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여기가 좋아.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진짜 무섭지 않아? 처음엔 무섭긴 했지. 근데 이제는 이상하게 편하네. 지은 씨도 이제 평화로운 것 같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 다 같이 살았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문득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랐어요. 부엌으로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욕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또 시작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욕실 문 앞까지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울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형광등을 켠 것도 아닌데 거울 자체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요. 웨딩드레스는 입고 있지 않았지만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 뭐가요? 잘 돌봐줘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떠나야 해. 이제 정말로. 어디로요? 편안한 곳으로. 이제 괜찮아. 다 용서했어. 그 사람도, 나 자신도. 거울 속의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행복하세요. 둘이. 당신도요. 어디에 가시든.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거울 속, 어둠 속으로요. 빛이 사라졌어요. 거울은 다시 평범한 거울이 됐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지은이가 나타났어. 웃으면서 손 흔들더라. 그리고 말했어. 이제 괜찮아. 행복해. 그러고는 멀리 걸어가는 거야. 뒤돌아보지도 않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꿈이네. 응. 정말 좋은 꿈이었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모든 게 평온해졌어요. 거울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닦이는 일도, 속삭임도, 희미한 불빛도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알았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떠났다는 거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별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아기 가질까? 저는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진심이야? 응.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저는 웃었어요.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어요. 행복한 얼굴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 저도 똑같이 웃고 있었어요. 시차 없이 완벽하게 동시에요. 더 이상 또 다른 누군가가 없었어요. 저만 있었어요. 온전히 저만요. 몇 달 후, 저는 임신했어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진짜야? 응. 방금 검사했어. 남편이 저를 들어 올리려다가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저는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아직 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안녕, 아가. 엄마야. 거울 속에 제가 똑같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또 다른 손이 보였어요. 제 손 위에 살짝 겹쳐진 손이요. 투명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듯 함께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 씨? 대답은 없었지만 그 손이 잠깐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지켜봐 주세요. 9달이 지났어요. 겨울이었어요. 저는 딸을 낳았어요. 건강한 아기였어요.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남편과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름 뭐로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은서. 은혜로운 서쪽. 은서. 좋아. 은서. 남편이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아기를 안고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은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거울 속에 우리가 비쳤어요. 저와 아기요. 은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고 두 돌이 됐어요.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물, 맘마. 어느 날 은서가 욕실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응. 거울? 예쁜 이모.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쁜 이모? 어디에? 은서가 거울을 가리켰어요. 저기. 웃어. 저는 거울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은서만 비쳤어요. 은서야. 아무도 없는데? 있어. 웃어. 은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거울을 향해서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모가 뭐래? 좋아해. 은서, 좋아해.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요. 은서는 계속 거울을 향해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은서 예쁘죠? 은서가 박수를 쳤어요. 이모, 좋아.